그냥 무조건 자연치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건강한 자연치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자연치를 오래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균열치는 치아에 씹는 면에 미세한 금이 생겨서 이게 이제 점점 안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말하고요. 광범위하게는 아주 그냥 치아의 겉에 그냥 실금 같은 게 있는 경우, 보통 크레이지 라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치아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까지 다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제 밥을 먹게 되잖아요. 밥을 먹어서 때에 따라서는 딱딱한 음식이 거기에 잘못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게 이제 이가 쪼개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쪼개진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냥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균열 치아는 이제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기도 하고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주 초기라면 이제 그 금이 간 부분에 더 이상 이제 금이 가지 않도록 아주 쉽게 그냥 뭐 레진 같은 재료로 수복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환자분한테도 이제 뭐 앞으로 식사 같은 거 조심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밥을 먹다가 이게 시큰시큰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 금이 간 부분을 이제 뭔가로 더 이상 금이 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를 완전히 깎아서 그 부분을 덮어 씌우는, 혹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는 온레이라고 해서 그 금이 간 부분을 거의 다 덮는, 치아를 100% 덮는 건 아니지만 한 80%쯤 덮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아 재식술은 정말 치아를 뽑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이제 왜 뽑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만 치아의 안쪽에 뭔가 염증이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환자도 아프고 염증도 안 나을 때 그 치아를 손상되지 않게 잘 발치를 해서 치아를 관찰한 후에 그 문제가 되어 있던,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치아의 안쪽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다시 원 위치로 심어주는, 그 치아의 원래 자리로 다시 심어주는 거를 재식술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증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재식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치아를 보존하는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이렇게 맨 안쪽에 있는 어금니, 정말 발치밖에는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케이스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치아가 손상되지 않게 뽑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맨 안쪽 어금니라서 재식술밖에 방법은 없지만, 때로는 치아가 너무 많이 휘어 있거나 뿌리가 여러 개 있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이를 뽑았다가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재식술을 시도는 해보되 이제 이를 뽑는 과정에서 이가 부러지게 되면, 재식술은 이제 이 뽑는 거 말고는 없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 치아를, 내 치아를 조금이라도 오래 써서 이 수명을 좀 연장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 너무 아프니까 발치밖에 방법이 없으면, 환자분이 동의를 하시면 사실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이지만, 이게 또 평생 동안 나는 이번에 한번 고생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치아 쓸래요 라고 하기에는, 이 재식술이라는 거는 치아를 뽑는 과정, 다시 넣는 과정, 그리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나빠져가는 과정과 맞물려서 뭐 한 4년, 5년 지나서 잇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늘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식술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오늘 처음 만난 환자를 바로 그날 재식술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분은 정말 2, 3년 후에 혹시 이게 잘못되더라도 이번 했으니까 후회 안 한다 하는 분들께 사실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재식술 하면 낫습니다라고 하지만, 재식술은 이를 뽑아야 되는 과정도 있고, 또 이렇게 씌워놓은 게 없는, 그러니까 보철물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는 치아이긴 한데, 이 이를 뽑다가 보철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돈을 들여서 그거를 씌우셔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노력과 돈과 또 진짜 기다려서 인내도 해야 되고, 이 정말 치아를 보존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치아를 오래 간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수명이 되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저 예전에 제가 98년도에 인턴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80이 넘은 어르신 환자를 보는 게 정말 드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매일이고 90세 넘으시고 인간의 수명이 되게 길어지는데 이제 자기 치아를 정말 쓸 수 있는 한 오래 쓰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평생 모든 치아를 다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치아라는 게 마모도 되고 오래 쓰다 보면 파절도 되는데 저도 사실 보존과니까 가능하면은 내일을 살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화면만 보는 거고요. 저는 그냥 만약에 이 치아가 자연치인데 밥을 못 먹어요. 그 아파서 그러면 갖고 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임플란트든 자연치든 양쪽을 같이 쓰면서 우리가 식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임플란트 싫고 나는 죽어도 아무리 흔들리고 염증이 있어도 내일을 가지고 있을래요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때로는 진짜 하루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자연치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건강한 자연치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자연치를 오래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치아가 뭐 부러져서 금이 갔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다른 치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사실은 다른 대체제를 찾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뭐 이제 치과에 가면 막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파서 치과에 오시면 그때는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진료비도 많이 들고 통증도 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분이 한 6개월만 일찍 오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치과에 가기 싫어요. 저도 너무 가기 싫어요. 저도 제가 환자 보는 건 좋지만 환자 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검진을 해서 내가 어디가 뭐 잇몸병이 있는지 뭐 충치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이도 닦고 매일매일 쓰면서 또 가서 검사하는 거는 막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뭐 그게 막 정말 대학병원 가가지고 막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만드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